꼬라지가 왜 이래요? 돈 줄 생각도 없으면서 장사 나왔어요? 그 말에 박말순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78의 그녀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좌판 위로 쏟아진 쑥 다발을 주워 담고 있었다.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다른 손으로 흙 묻은 미나리를 이리리 비닐에 담던 그 순간이었다. 젊은 남자 셋. 하나는 노란색 트레이닝복에 금목걸이, 하나는 헤드폰을 목에 걸고 씹던 껌을 툭 뱉었고, 나머지 하나는 말순의 좌판 앞에 멈춰서서는 바닥에 침을 뱉었다. 회비 밀린 지 벌써 사흘째죠? 우리도 사정 봐주는 대한계 있어요. 말순은 고개를 들어 무언가 말하려다 금세 고개를 숙였다. 지갑을 꺼내려는 손이 파르르 떨렸다. 매상이 없어서요. 병원비가 밀려서 내일 드릴게요. 대답도 끝나기 전 쑥 한 단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묶었던 끈이 풀리며 향이 퍼졌고 시장 바닥에 흙물이 번졌다. 조폭 중 하나가 말했다. 냄새나 죽겠네. 이런 걸 누가 먹는다고 파는 거야? 이모, 좀 눈치껏 살아요. 시장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고 좌판에 고등어를 올리거나 반찬을 뒤적였다. 또 저놈들이구나 속으로만 중얼거리며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사진관 구석. 철제 셔터 뒤 가려진 창가에서 커튼을 살짝 젖히던 손. 정하연. 42. 시장에선 사진 언니라 불렸고 평소엔 누구에게도 말을 섞지 않았다. 묶은 머리, 앞치마, 다른 슬리퍼. 사진 인화기 옆에는 항상 커피포트가 있었고 창가엔 낡은 철제 펜이 돌고 있었다. 조용한 공간, 조용한 사람. 하지만 그날 그녀의 눈동자가 유난히 흔들렸다. 바닥에 미나리를 흘리고 휘청거리던 말순의 손. 그걸 조롱하는 젊은 남자의 웃음. 그리고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향한 거친 말투. 슬리퍼를 벗은 그녀의 발이 조용히 바닥을 디뎠다. 사진 인화기의 전원을 끄고 작은 흰 장갑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의 손이 장갑에 닿은 그 순간 이미 결심은 끝나 있었다. 시장 입구엔 낡은 게시판이 하나 붙어 있었다. 우리 시장은 함께 웃는 골목입니다라는 문구 아래로 누군가 새로 종이를 붙였다. 내일도 웃게 해드릴게요. 사진관 옆 조용한 언니들임. 그 종이를 본 박말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사진관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 그녀는 없었다. 그날 이후 젊은 조폭 무리셋은 다시는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 골목 입구엔 또 하나의 쪽지가 붙었다. 개 짖는 소리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평화입니다. 새벽 3시 시장 안은 오직 냉장고의 윙윙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 틈을 헤치고 사진관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정하연은 소리 없이 슬리퍼를 벗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머리를 단단히 묶고 얇은 흰 장갑을 손에 끼우는 동작은 전투 전의 의식처럼 정교했다. 카메라 가방 대신 챙긴 것은 낡은 다용도 파우치 하나였다. 거기엔 필요 없는 무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억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시장을 벗어나 골목 안쪽 폐가로 향했다. 낮엔 폐가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조폭들이 아지트 삼아 쓰는 작업장이었다. 음료 상자, 담뱃재, 오토바이 한 대. 그리고 그 안쪽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너무나 평범한, 그래서 위험한 공간이었다. 정하연은 문 옆 벽에 손을 댔다. 페인트가 벗겨진 틈 사이 10년 전 해외 작전 중 익혔던 습관이 떠올랐다. 진입은 빠르게, 제압은 조용하게. 그녀는 호흡을 길게 들이마셨다. 내려놓은 장갑 사이로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흉터 하나가 드러났다.
707시절 칼날이 스친 자국이었다. 그 흉터를 손등으로 쓰다듬고 난 뒤 그녀는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을 열었다. 기척은 없었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셋. 첫 번째 남자가 침낭 위에서 일어났다. 눈을 비비며 욕을 내뱉었다. 누구세요? 뭐야? 지금 몇 시인데? 정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손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남자가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그녀는 단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어 손목을 꺾었다. 꺽 소리와 함께 바닥에 쿵. 비명은 채 나오기도 전에 끝났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놀라서 일어나려던 찰나 누운 채로 팔을 들어 휘둘렀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을 구르듯 옆으로 비껴가 한 사람의 무릎을 뒤에서 눌렀다. 악소리와 함께 두 명이 동시에 바닥에 눌렸다. 소리 대신 숨소리만 커졌고 음악은 여전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하연은 말했다. 박말순, 그 이름 기억해. 남자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제서야 그녀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앞치마 차림에 운동화,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 그저 사진 찍던 여자인 줄 알았는데 눈빛이 달랐다. 내가 뭘 어쩔 건데? 우리 만만한 줄 알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무표정한 눈이 웃지 않았다. 지금 너희가 있는 자리 CCTV 없다. 증인도 없다.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못 본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남자가 몸을 일으켜 돌진했다. 그 순간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귓불 근처 급소를 눌렀고 그는 순식간에 몸을 돌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말했다. 개처럼 짖었지. 이제 진짜 개처럼 기어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정하연의 그림자는 아지트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시장 사람들은 놀랐다. 늘 셔터가 닫혀 있던 사진관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정하연은 평소처럼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다. 무릎을 다친 누군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돌았고 다시는 그 조폭 무리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좌판을 정리하던 말수는 누군가가 두고 간 메모를 발견했다. 내일도 장사 잘하세요. 조용히 도와드릴게요. 이 시장은 이제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까요. 정하연은 말없이 장갑을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커튼을 살짝 열어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타깃을 향해 있었다. 대전 남부경찰서 강력팀에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다. 시장 골목에서 3명이 한꺼번에 손목 골절로 실려왔는데 모두 기억을 잃은 듯 누구에게 맞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입원한 채로 자필 진술서도 내지 않았다. 형사들은 웃었다. 또 조폭들끼리 싸운 거겠지. 뒷일 터지면 고소하겠다는 거겠지. 하지만 형사 서인표는 달랐다. 그는 그 조용한 사건이 일어난 시장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무심코 입꼬리를 올렸다. 대전 외곽 전통시장. 한때 작전 중 실수로 동료가 다친 이후 연을 끊고 사라진 한 작전병이 사진관을 연다는 소문을 들었던 곳이었다. 서인표는 그곳으로 직접 향했다. 누구보다 정확히 조용한 응징이 일어난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시장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철물점, 두부가게, 구멍가게, 반찬가게, 그리고 맨 끝 골목에 덩그러니 있는 즉석사진관. 셋째, 넷째 월요일은 쉰다는 손글씨 안내문이 문에 붙어 있었지만 그날은 예외였다. 사진관 안에서 커피를 따르고 있던 여인. 그녀가 바로 정하연이었다. 서인표는 문을 열었다. 종소리가 울리자 하연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사진 찍으러 오신 건 아니겠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서인표는 미소 지었다.
전직 707이면 눈빛만 봐도 알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하연 중사. 하연의 손이 커피포트를 멈췄다. 그러나 고개는 다시 숙여졌다. 침묵은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다. 그 이름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그 말에 서인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3명입니다. 정확히 손목 2군데, 무릎 하나. 신고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CCTV도 고장. 경찰 입장에선 조용히 넘길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궁금하더군요.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눌렀는지.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커피 한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노인의 손에 들린 미나리 한 단이 그녀의 시선에 걸렸다. 이 나라에서 정의라는 게 뭡니까, 형사님? 피해자가 소리낼 힘조차 없을 때 누가 대신해 줍니까? 서인표는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707에서 제일 조용했던 작전병. 그 조용함이 참 무서웠죠. 정확하고 냉정하고 끝까지. 당신다운 방식입니다. 하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다음엔 그러지 마십시오. 이야기라도 하고 움직이셔야죠. 당신이 움직이면 남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하연은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나 혼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군인의 일이라기보다 시장 손님을 위한 서비스였죠. 서인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명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조폭 쪽에서 곧 경찰에 개입할 겁니다. 당신이 한 일이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쪽이 칼을 들고 오면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장갑 말고 맨손으로 해도 괜찮겠죠. 형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셔터 너머로 잠시 돌아보았다. 사진관 안 여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조용했고 치명적이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좌판 옆에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다. 오늘은 미나리가 예뻤습니다. 잘 팔리셨기를 바랍니다. 시장 골목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형사 서인표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 조용한 전설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걸. 새벽 4시 응급실 한쪽에서 문신을 가린 남자 셋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깁스한 손과 무릎, 붕대로 감싼 이마. 그들의 표정엔 말없는 분노가 짙게 서려 있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두철이 침묵을 깼다. 그는 90하의 2인자. 한때 칼 한 번 휘두르면 구청장까지 벌벌 떨던 인물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 일 터졌다고 짖으면 진짜 잡혀간다. 부하 중 하나가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근데 말이죠, 형님. 그 여자 사람 아니에요. 진짜 소리도 없이 들어와서 우릴 장난감처럼. 두철은 그 말에 커피를 탁 내리쳤다. 플라스틱 컵이 갈라지고 안에 있던 검은 액체가 바닥으로 흘렀다.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서 뭐하다 온 여잔지 이제부터 찾아야지. 그는 전화기를 꺼내더니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이름은 민수. 과거 현역 폭력 조직원이었지만 지금은 사설 추적자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자. 민수가 전화를 받자 두철은 짧게 말했다. 시장 안에 숨어 있는 게 한 마리. 눈치 빠르고 말 빠른 놈인데 뿌리부터 알아봐. 아무 흔적 없이 조용히 처리해야 하니까. 시장엔 어느새 변화가 감돌고 있었다. 좌판들은 평소보다 일찍 정리를 시작했고 상인들의 얼굴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말순의 좌판 앞에도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는 말없이 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핸드폰으로 누군가의 사진을 찍었다. 그 장면을 사진관 안에서 보고 있던 정하연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셔터를 내렸다. 그녀의 손은 이미 장갑 상자를 열고 있었다. 그날 밤 사진관 뒷문으로 누군가가 침입을 시도했다. 문 손잡이에 묻은 기름기, 바닥에 남은 무거운 발자국. 정하연은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움직이기 시작했네. 처음부터 조용할 리가 없었지. 같은 시각 형사 서인표는 내부 문건 하나를 정독하고 있었다. 90화. 최근 들어 조용하던 그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돌고 있었다. 그는 곧장 휴대폰을 들고 정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3번, 응답 없음. 불길한 예감이 뒷덜미를 눌렀다. 사진관의 조명이 꺼진 골목에서 누군가 하연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망원 렌즈 너머로 그녀의 손동작과 동선을 기록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박말수는 좌판 앞에서 낯선 종이를 발견했다. 다듬지 않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괜히 나서지 마. 이번엔 사진 따위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쪽지를 쥔 말순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등을 받쳐주었다. 하연이었다. 걱정 마세요. 사진으로 시작했지만 이번엔 진짜로 끝을 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칼보다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정하연은 더 이상 장갑을 끼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더럽혀질 각오를 한 듯 맨살로 드러났다. 그날 사진관 문은 닫힌 채였다. 커튼은 거치지 않았고 믹스커피의 냄새도 퍼지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하나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녀가 늘 끼던 흰 장갑 한 쌍. 시장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조용한 사진 언니가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박말수는 느꼈다. 누군가 시장을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닥쳐올 파도 같은 불안함을. 그날 밤 폐건물 지하에서 어둠 속 회의가 열렸다. 두철과 민수 그리고 새로 합류한 전직 조직원 셋. 사진관 여자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정보가 올라왔다. 그것도 707특임단. 민수는 혀를 찼다. 그쪽은 원래 쳐다도 안 보는 건데. 두철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그래서 뭐, 여자 하나라며. 우리 셋이면 충분하지. 셋은 몰랐다.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적을 제압하는지를,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치명적으로 끝내는지를. 정하연은 미리 준비해둔 골목 CCTV 사각지대를 돌며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시장 구석마다 빠져나갈 통로를 확인했고 옛날 작전 노트의 일부를 손바닥에 적어갔다. 다시 묶은 머리끈. 바짝 올려 묶은 그녀의 실루엣은 예전 그때 작전 전날 밤의 그림자 그대로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진관 안쪽 방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전 작전에 쓰였던 전술 도구 중 몇 가지를 꺼내 작은 가방에 담았다. 어깨의 맨 가방 속에서 옛 군번줄 하나가 짤랑 울렸다. 곧 폭풍이 닥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밤 9시 시장에서 가장 먼 창고 뒤편. 철문이 삐걱 열리며 민수와 조폭 둘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과거 정육점으로 쓰이던 지금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허름한 창고였다. 두철은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방망이와 쇠사슬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위로 전기톱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여기 온다고 했어? 민수는 휴대폰을 들어 위치 추적기를 확인했다. 시장 CCTV 중 일부가 이미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고 사진관의 전자파 흔적도 모두 기록 중이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 여자, 오늘 끝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다. 사진관 안의 추적기는 이미 오래전에 분리돼 화로 속에서 태워졌고
시장 안에 가짜 전파 흔적은 정하연이 일부러 퍼뜨린 미끼였다는 것. 10시 정각. 창고 천장 쪽에서 철커덩하는 소리가 들렸다. 위를 올려다본 민수가 눈을 뜨기도 전에 천장에서 매달린 와이어에 달린 스프레이 하나가 그들의 시야를 하얗게 덮었다. 소화기 속 매운 분말이 퍼지는 순간 정하연은 이미 뒤쪽 철문을 통해 진입하고 있었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악을 썼다. 눈이 안 보여. 젠장.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방망이를 들고 달려들던 남자의 무릎을 손날로 눌렀고 이어지는 동작으로 두 번째 남자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찍었다. 두철은 비틀거리며 전기톱을 들었지만 그녀는 그대로 가방을 내던져 그 손을 꺾었다. 고통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이 흘린 피, 이 시장에선 안 됩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녀는 철제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빠져나갔다. 남겨진 건 바닥에 나뒹구는 조폭들과 경찰이 도착했을 때조차 입을 다문 그들의 무력감뿐이었다. 그날 밤 시장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별이 떴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선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진관 언니가 조폭을 셋이나 병원에 보냈다는 얘기부터 정체불명의 도둑이 골목마다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소문까지. 하지만 그날 박말순의 손녀 민지가 사진관 앞에서 우연히 사진 한 장을 주었다. 흑백 인화지 위 군복 입은 젊은 여성. 그녀의 어깨에 박힌 작은 글자. 민지는 그것을 들고 말순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이거 언니 맞죠? 사진관 언니?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었다. 그래. 젊었을 적에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 쉽게 못 잊지. 민지는 그날 이후 친구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시장에 진짜 멋진 언니가 있다고. 나쁜 사람을 조용히 혼내주는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는 시장을 넘어 인근 커뮤니티에 퍼졌고 어느 기자의 눈에 띄었다. 전직 특수부대 여성이 조폭을 제압했다는 소문. 진실은? 기사 하나가 온라인에 퍼지자 경찰도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형사 서인표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다. 보호가 필요했기에 그는 사진관 문을 두드렸다. 정하연. 지금 세상이 당신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럼 숨길 이유도 사라졌네요. 며칠 후 대전 시민회관 앞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전직 군인 시상식, 조용한 공로자, 지역 치안기여 공로. 그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군번도 계급도 없이 사진 한 장만을 남긴 여성이었다. 기자는 물었다. 정하연 씨, 왜 조용히 싸우셨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누군가는 말없이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 시장이 누군가의 밥벌이가 무너지지 않게. 박말수는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민지는 친구들과 환하게 웃었고 형사 서인표는 먼 발치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나고 사진관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오래된 셔터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다. 끝난 줄 알았던 일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녀는 장갑을 서랍에 넣고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마지막 메모를 좌판에 남겼다. 오늘도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조심히 함께 살아가는 시장이길. 사진관 언니들임.